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따뜻한 커피를 저도 자주 마시는데요. 네. 전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하루에 뭐 한두 잔 정도는 건강에 나쁘지 않다고 하셨죠? 네, 뭐 하루에 2잔까지는 네. 괜찮고요. 뭐 이런 부드러운 커피는 뭐 3잔도 괜찮습니다. 뭐 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정말로 건강에 도움이 돼요? 네, 지난주에도 뭐 그 많은 정치 뉴스 홍수 속에서 재미있는 외신 커피 관련 그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된 게 있는데요. 네. 매일 적당량의 커피를 마시면 이 건강 증진은 물론 이 수명 연장 효과까지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뭐 지난 20년 동안 세계에서 발표된 수많은 논문을 그 메타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이 노화 관련 저명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이 규칙적인 커피 섭취는 평균 1.8년, 뭐 2년이면 적지 않아요. 수명 연장 효과가 있고요. 노화로 인한 뭐 대부분의 질병, 대표적인 게 뭐 심장병이나 폐질환, 뇌졸중, 뭐 치매, 뭐 이런 병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결과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물론 뭐 오늘 방송 주제는 아닙니다. 좀 마음 편히 마셔도 되겠네요. 네네. 자, 우리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요즘도 추운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일에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던 시절의 다방 에피소드, 다방에서 생긴 일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추웠던 겨울은 언제였어요? 네, 1970년 1월 5일인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2도였고요. 네. 체감 온도는 30도 정도 됐습니다. 영하 30도. 정말 모든 게 얼어붙었죠. 이 해에는 이제 브라질에서도 기상 이변으로 이 커피 농장에 서리가 내리는 바람에 커피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세계적으로 커피 원료 가격이 뭐 급상승을 했습니다. 요즘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데도 이 우리나라의 경우 커피 소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1969년에 4천여 개였던 전국의 다방이 1년 후인 1970년에는 7천여 개,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다시 71년에는 1만 2천 개, 또다시 뭐 7, 80%가 늘었으니까 그야말로 뭐 우후죽순격으로 다방이 생기고 커피 소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다방 천국 시대였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커피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 하나 70년대 초반에 일어났습니다.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신 걸 보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혹시 보기에 따라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네. 바로 이 국산 커피가 처음으로 생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커피 거의 다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물건들이었거든요. 1960년대 말에 이제 커피가 정식 수입되기는 시작했지만 아주 소량이었고요. 대부분은 미군 PX 등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불법 거래품이었던 거죠. 1970년 한 해 커피 공식 수입액은 1억 8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커피 소비액은 125억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액의 거의 100배 이상이 소비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1970년 9월에 동서식품에서 최초로 커피를 시판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대단한 획기적인 사건이죠. 네. 이 부평에 세워진 동서식품 커피 공장의 생산 시설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당시에 레귤러 커피, 그러니까 끓여서 마시는 원두가루 생산 능력이 3,000톤이었던 반면에 물에 타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생산 능력은 500톤에 불과했습니다. 6분의 1이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원두 커피를 좋아했다는 얘기죠. 이후 1971년부터 이제 인스턴트 커피 생산을 늘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믹스 커피를 발명하게 되죠. 믹스커피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네, 불과 우리나라에서 커피 생산이 본격화된 지 한 5년쯤 후인 1976년이죠. 세계 최초인데요. 당시에는 이게 세계 최초인지도 잘 몰랐고 이게 세계 커피 시장에서 이렇게 요즘처럼 베스트셀러가 될지도 몰랐죠. 네. 이 믹스 커피의 발명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두 커피에서 인스턴트 커피로 본격적으로 옮겨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이후 1990년대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피 하면 당연히 인스턴트 커피를 떠올리게 될 정도로 인스턴트 커피 천국이었죠. 이 편리한 인스턴트 커피 덕분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커피를 마시게 된, 즉 커피 대중화가 실현된 겁니다. 인스턴트 커피 덕분에 커피가 대중화되고 이게 이제 다방의 전성기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스턴트 커피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는 또 전혀 다른 방향의 뭐 커피 쿠데타 내지는 커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커피 혁명이요? 네, 뭐 성공했으니까 쿠데타는 아니고 혁명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한 세대 동안 미국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이 인스턴트 커피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새로운 커피, 즉 고급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그런 새로운 문화가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새로 등장한 정말 카페 하나가 만든 혁명이었죠. 혹시 스타벅스의 등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스타벅스라는 새로운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카페가 등장한 게 1971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스턴트 커피 붐이 막 시작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스타벅스라는 새로운 커피 문화의 개척자가 등장한 거죠. 뭐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커피 역사의 전환점이었던 것이 이제 1970년대 초반입니다. 예, 당시 우리나라 다방에서는 별별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50년 전에 다방에서 생긴 일들이겠네요.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1970년과 71년에는 국산 커피 맥셀 하우스가 등장한 것도 물론 기억해야 될 만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또 유명한 식품류들도 우리가 아는 식품류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뭐 해태제가 브라보콘, 롯데제가 왔다껌, 삼양식품 소고기면 뭐 이런 것이 1970년에 출시되었고요. 네. 71년에는 라면땅과 새우깡이 나왔습니다. 식품 분야의 스테디셀러들이죠. 1971년에는 이런 식품들과 함께 유명한 노래들도 쏟아져 나왔는데요. 락 음악의 전성기답게 존 레논의 이매진이 나온 것도 이해였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곡이어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거나 죽을 필요가 없는 종교조차 필요 없는 평화로운 세상, 뭐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금지되었던 겁니다. 금지 사유가 뭐였어요? 예, 정확하게는 가사에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정부주의를 부추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얼마 전 타계하신 그 김민기의 친구 아침 이슬이 발표되었던 것도 바로 1971년입니다. 물론 발표와 동시에 금지곡으로 묶였죠. 다방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다방에서 들을 수 있었던 노래는 이해 이제 심의를 통과해서 발표되었던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뭐 라나의 로스포의 사랑해,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 뭐 남진의 마음이 고와야지, 뭐 이런 노래들이었습니다. 이런 노래들을 들려주는 당시 나름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다방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전문가, 뭐 아시겠죠? 네. 디스크 자키 DJ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방에서 이제 음악 신청을 받아서 틀어주는 새로운 직종 DJ가 등장한 겁니다. DJ는 디스크 자키의 악어인데요. 여기 디스크는 원반을 뜻하죠. 음악이 최초에 녹음되었을 때 판이 원반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닉네임이 이제 보통 명사로 발전한 겁니다. 자키는 보통 기계를 다루는 전문 인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디스크 자키는 음악이 녹음된 기계를 다루는 기술자죠. 1935년쯤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 용어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 라디오 DJ의 인기와 영향력은 정말 당대 최고였는데요. 새로 나온 노래의 유행을 좌우하는 것은 라디오 DJ였죠. 우리나라의 미국식 DJ 문화가 퍼지기 시작한 게 1960년대였습니다. 1964년 지금은 없어진 동아방송에서 탑툰 쇼를 진행한 그 최동욱이 최초의 라디오 DJ였습니다. 최동욱이 진행한 3시의 다이얼, 뭐 최동욱 쇼, 추억의 팝송 등은 뭐 대단했습니다. DJ는 최동욱이라는 표현이 들릴 정도였죠. 얼마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디오 DJ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DJ 집단이 우리나라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문화인데요. 1970년대 다방의 번창이 만든 아니면 다방의 번창을 가져온 이 새로운 직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방의 음악 DJ였습니다. 네.
1960년대 초까지는 이제 음악 감상실이라는 것이 있어서 녹음된 음악을 틀어줬는데요. 5.16 이후 이 풍기문란의 온상이라고 해서 단속을 받으면서 사라졌습니다. 이 고등학생들 출입이 좀 문제가 됐었죠. 60년대까지 있던 음악 감상실을 대체한 것이 이제 뮤직박스가 있는 음악 다방입니다. 1971년 당시 명동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에만 뭐 50여 개의 유명한 음악 다방이 있었는데 이후에 역시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전문 DJ가 80여 명이 197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이후 뭐 매년 엄청나게 늘었죠. 네. 초기에는 대부분이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성들도 참여했는데 그래서 초기에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DJ 오빠 이런 거예요. 맞아요. DJ 오빠입니다. 네, DJ 오빠로 불리던 이들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보통 이제 오후 3시 정도부터 밤 9시까지 이 작은 그 뮤직박스에 앉아서 하루에 평균 180여 곡의 노래를 틀어줬다고 네. 합니다. 다방 손님들 중에는 커피가 아니라 좋아하는 DJ를 보기 위해서 다방을 찾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여대생들. 자기가 좋아하는 DJ가 나오는 시간에 맞춰 다방을 찾아가서 메모지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이제 신청곡을 써서 종업원에게 주면 DJ가 사연을 읽어준 후 신청곡을 들려주는 겁니다. 당시 다방 DJ를 상징하는 패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청바지를 즐겨 입지 않았어요? 네, 물론 당시 이제 DJ나 음악가들이 청바지를 즐겨 입었는데요. 그거 말고 다방 DJ들에게만 유행하던 패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제 도끼빗이라고 하던 아주 큰 머리빗이었습니다. 이 도끼 모양을 한 빗이었는데 청바지 뒷주머니에 항상 넣고 다녔습니다. 네. 이것을 꺼내서 긴 머리, 당시 장발이 유행했으니까 긴 머리를 빗어 넘기는 것이 DJ의 어떤 상징적인 몸동작이었습니다. DJ는 단골 손님이 오면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는 특혜를 베풀기도 했죠. 그러면 손님은 이제 커피나 음료 한 잔을 또 주문해서 뮤직박스에 전달하는 아름다운 풍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DJ와 이제 여자 손님이 눈이 맞는 경우도 뭐 종종 있었고요. 이들 다방 DJ 중에는 음악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 혹은 이야기 솜씨가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뭐 턴테이블이나 또 레코드를 막 이렇게 조작을 해서 뭐 신기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뭐 이런 사람들은 방송국 DJ로도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방에서는 뭐 이런 아름답고 로맨틱한 이야기보다는 불상사가 많았다는 게 당시 좀 문제입니다. 불상사요? 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네, 뭐 많았습니다. 먼저 다방 마담 얘기를 해보죠. 1971년 3월 25일 남대문 경찰서는 중구 다동에 있는 모 다방에 홍모 마담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손님 정모 씨가 차 한 잔 시켜놓고 너무 오래 앉아 있다고 홍마담이 핀잔을 주니까 이제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네. 화가 난 홍마담이 정 씨 얼굴에 물잔을 던져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였습니다. 정 씨의 신고를 이제 경찰에 잡혀간 홍마담은 차 한 잔 마시고는 온종일 앉아 있으니 영업 방해가 아니냐고 기세를 부렸다고 합니다. 5월 7일에는 종로에 있던 또 모 다방에 김마담이 입건되었는데요. 김마담은 차를 마시지 않고 나가던 장모 씨에게 어디 이따위가 있느냐며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장 씨의 얼굴, 가슴을 때려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였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죠. 다방에서 벌어졌던 이런저런 불상사의 이제 주인공으로 마담만큼 많이 등장한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직업입니다. 뉴스예요? 네네. 누구예요? 뭐 정치인들이에요? 아니, 정치인들은 아니고요. 군인들입니다. 장군들은 물론 아니었고요. 사병들 중에서 부대를 이탈한 탈영병. 탈영병이 유난히 많았고 이들이 찾아가서 사고를 많이 치는 곳이 다방이었습니다. 뭐 부대 주변 다방에서 일하는 당시엔 뭐 레지라고 불렀던 종업원. 이 레지라는 단어는 일본식 단어가 아니라 영어식 단어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없던 단어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게 1952년경입니다. 영어의 레지스트, 그러니까 다방이나 뭐 접객업소 이런 데서 이 접소물을 보는 사람들을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것에서 네. 두 글자를 딴 겁니다. 이 레지 종업원과 사귀다가 이제 종업원이 변심해서 뭐 탈영을 하면
이 사람이 다방을 점거해서 일을 벌이는 게 그 당시에 다반사였습니다. 뭐 훈련이 힘들거나 군대 폭력을 못 견뎌서 탈영하면 다방에서도 인질 긁어버리기도 했고요. 뭐 군인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건 중에 가슴 아픈 사건 하나를 소개하면요. 1971년 8월 17일 밤 영등포에 있던 대호다방 인질극으로 유명한데요. 이 범인 김모 군의 경우 형은 사범학교 진학 후 교사가 되었는데 자기는 가정 형편상 부모님이 이제 등록금을 대주지 않아서 중학교 진학도 못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컸죠. 그래서 김 군은 친구와 함께 마을에 있던 예비군 무기고에서 소총과 실탄을 훔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네. 대호다방에서 냉커피와 밀크, 홍차 등을 마시고 난 후에 이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이제 손님 10명을 인질로 잡고 군 경과 대치한 사건입니다. 설득 작업을 하던 경찰과 구경하던 지나가던 행인이 이들이 마구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뭐 유사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던 시절이죠. 가난과 폭력이 일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난한 것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한 교사가 당신 교사도 박봉이었는데요. 네. 교사가 다방 앞에서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교사가 어떤 사건을 저질렀기에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네, 부천에서 13년간 교사 생활을 하던 이모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딸의 등록금 7,300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제적시키겠다는 학교에 통지까지 받았어요. 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 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그 선생님은 아내의 손목시계와 금반지 그리고 처제의 목걸이 등을 이제 팔아서 등록금을 쓰려고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박모 여인과 눈이 맞은 겁니다. 이 함께 남대문에 내려서 이제 건물 2층에 있던 비다방 계단을 오르던 이 씨는 이 현금 6천여 원이 든 박 여인의 핸드백을 날치기 위해서 달아나다가 행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뭐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사건이었는데요. 네. 당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 경찰에서 이 씨는 다시 건전한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소가 통했어요? 아니면 재판을 받았나요? 예, 당시는 이 범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식 재판보다는 즉결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 뭐 머리가 긴 남자, 뭐 치마가 짧은 여자, 고성 방가를 한 사람, 뭐 통행금지 위반자, 그리고 뭐 백이 없는 뒷배가 없는 뭐 노점 상인이나 율락 여성 등이 경범죄 위반으로 즉결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그 직업군들이었는데요. 즉결 심판이 끝나면 벌금형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벌금을 내면 바로 풀려나왔습니다. 벌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다시 경찰서로 끌려가서 구류를 살았는데요. 벌금 500원에 하루 구류가 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5,000원 벌금을 못 내면 열흘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내야 했던 거죠.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하는 세상. 뭐 이런 것을 실감하는 곳이 바로 즉결처분 현장이었습니다. 1971년 서울의 경우 15개 서울 경찰서에서 하루 평균 1,600명이 즉결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해당 죄가 47개나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 잘 부르면 버스킹이고 못 부르면 고성방가로 처벌을 받는 거죠. 기준은 듣는 사람 느낌입니다. 당시 신문에 이런 사연도 보도되었습니다. 서울 중구 초동에 있던 한 다방에서 일하던 그 이모양은 밀린 월급 23,000원을 받으러 갔다가 주인과 말다툼 끝에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웠습니다. 뭐 당연히 경찰에 출동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종업원만 처벌받았어요 혹시? 네, 맞습니다. 밀린 월급을 주지 않은 다방 주인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양만 이제 즉결 심판에 넘겨져서 3,000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는 이 양은 이제 6일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야 했습니다. 하루에 500원이니까 6일 갇혀 있어야 벌금 3,000원을 면제받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의 하나가 다방 종사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방에서 담배를 팔던 시절이었거든요. 청자라는 당시 고급 담배가 품기를 빚어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방 주인들은 청자 담배를 담배 도매상에서 한 갑에 110원 내지 120원에 사다가 단골 손님들에게 100원에 파는 말 그대로 미치고 장사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예, 경기도 파주군 문산리에 있던 알 다방에서 일하던 김 모양이 단골 손님 이모 씨에게 청자 담배 한 값을 종이에 싸서 슬그머니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그 옆자리 손님이 자기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그 처음 보는 손님이라고 해서 싸움이 벌어졌던 사건이고 역시 김양만 직결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1970년대 초반 다방에서 생긴 사건들 살펴봤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바버레츠의 겨울